하신 박소영 감독님 모실게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많이 보러 와주셨네요. 성별이 여성분이 되게 많으세요. 평소에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 저도 여기 백성 메가박스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몇 번 진행했었는데 보통 독립영화를 많이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뭐 자주 접하지 않으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보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뭐 영화를 많이 보셨던 아니면 보시지 않았던 백석에 와서 이렇게 관객분들 얘기를 들으면 영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약간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감독님하고 제가 이제 영화에 관련된 얘기들을 간단히 하고 그리고 영화 보셨잖아요. 그래서 보신 어떤 소감도 좋고요. 왜냐하면 감독님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각각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셔도 좋고 영화 보시면서 뭐 저거의 뒷얘기가 궁금하다 혹은 영화의 의미가 좀 이게 맞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서슴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고 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박수영 감독님 인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근 대신 뜨개질을 연출한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야근 대신 영화를 보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밤에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제 저희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제 그 배급사에서 나오시기로 했는데 이 영화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제 야근을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영화를 2번 봤는데 조금 예전에 한번 봤었고 또 최근에 한번 VIP 사이트 한번 봤었는데 먼저 개념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여기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네,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곳은 어떤 사회적인 혁신과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아주 그것이 가능한가까지 의문이 될 정도로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NGO 단체 같은 곳이 하는 일을 NGO 단체 같은 곳인데 수익을 내야 되는, 돈도 벌어야 되는 그런 곳이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럼 뭐 영화를 보신 분들도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감독님께서 이제 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영화를 만드신 거죠? 다니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근데 저도 이 회사에 다녔었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매일같이 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이제 야근 동료들이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퇴사를 했고요. 저는 이제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했던 일은 이 여행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 대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영상 프로젝트를 이제 영화를 가르치는 이제 담당 교사였고, 그래서 각자 하는 일은 달랐지만 다 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야근을 하던 야근 동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퇴사를 하고, 근데 저는 외부 감사로 정기적으로 이제 그 회사에 방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나가 이제 어느 날 불러서 그 영화에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해서 같이 이제 뜨개질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 좀 몇 가지 이제 이 친구들이 정해놓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손을 이용하는 손노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의 재능을 살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회사마다
그러니까 각자 되게 공부한 것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자기 이제 뭐 전공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맡은 업무만 이렇게 사실 자기가 공부한 거랑은 좀 상관없는 업무만 이렇게 매달릴 때도 있고. 그래서 회사에 보면 또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을 좀 살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친구가 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좀 기획력이 좋은 친구가 프로젝트를 뭐 기획하고, 뜨개질을 할 줄 아는 친구가 뜨개질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건데 너도 우리랑 같이 이거를 할래? 라고 이제 물어봐서 전 사실 이렇게 뜨개질을 지금도 할 줄 모르고요. 좀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럼 너희들을 찍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 나오시는 그 세 분과는 관계가 어느 정도 기간이 서로 아신 지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처음 나레이션에도 나왔었지만 같이 한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야근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일단 뭐 이렇게 업무 때문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뭐 되게 깊숙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조금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이들 중에 근데 나나가 저랑 이제 동갑이었어요. 나나랑 이제 저랑 나이가 같고 그리고 알고 보니 같은 초등학교를 한 1년 동안 같이 다녔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친밀감이 나나랑 제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안부를 묻고 그럴 정도였는데 저도 이제 촬영분을 보니까 처음에 이 촬영이 한 2013년 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촬영 초기에는 서로가 존댓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나랑 저도 뭐 제 닉네임이 이제 시로인데 뭐 시로 오늘 시간 있어요? 잠깐 얘기 좀 할래요? 뭐 시로 오늘 우리 뜨개질 할 건데 사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같이 할래요?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촬영이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고 예, 이제 점점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은 좀 되게 여행도 같이 다녀오고 뭐 우여곡절을 같이 겪으면서 굉장히 좀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뜨개질을 같이 하면서. 네. 저는 처음에 영화 제목도 그렇고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어떤 영화일까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지루하고 반복적인 어떤 일상이 있고 혹은 직장 생활이 있고 근데 그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문화적인 활동 혹은 조금 이 틀에 박혀 있는 일상을 좀 깨보자 뭐 이런 어떤 시도들을 다룬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초반부는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화가 약간 방향을 확 틀죠. 그래서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지만 더 다른 방향으로 좀 확장되는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보면은 감독님이 처음에 카메라를 들 때부터 어떤 지금의 영화의 최종적인 완성본의 형태에 대한 그림이 대략적으로 뭐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있으셨는지 아니면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뜨개질하는 걸 찍으려다가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걸 쫓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로 완성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마이크 하울링을 조금 누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줄여주실 수 있으시면 네, 하울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 실제 말하는 소리랑 이게 좀 갭이 커가지고 제가 좀 말할 때 좀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나나에게 나는 그러면 너네들이 찍을게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은 이거를 장편 영화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정도까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나도 재능 기부처럼 이것들을 그리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이 친구들 진짜 재밌네. 와, 되게 멋있다. 근데 일단 이거를 기록해둘 가치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전에 자이제 댄스 타임이라는 제 또래의 여성 감독 4명이서 같이 공동으로 제작했던 작업물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후반 작업 단계였고, 그래서 제가 물리적으로 막 시간이 많거나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었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짬짬이 그 이전 작업의 후반 작업을 하면서 정말로 뜨개질을 할 때만 나가서 그 이전 작업 했던 팀의 서브용 핸디캠을 가지고 그 뜨개질을 할 때만 이렇게 이제 나갔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서 뜨개질을 이제 막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수다를 이제 떨게 되는 거죠. 이제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일할 때 받았던 스트레스, 일단 일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뭐 내가 좀 실현당한 얘기, 좀 어제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뭐가 어떻더라 하더라는 건강에 대한 얘기, 다 30대 여성들이었고, 건강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적인 그때 이슈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거나, 그러다 보면은 또 너무 쉽게 우리 같이 거기에 뭐 가보지 않을래?가 되게 쉽게 얘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모습들, 이렇게 뜨개질을 하면서 나누는 수다들에서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들이 굉장히 좀 되게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고 내가 찍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다들 너무 재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 이야기가 결국 의미 없지는 않겠구나라는 좀 확신이 들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서 30대 여성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30대 여성들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야그드시 뜨개질은 보신 것처럼 이제 이 모임의 이름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제목으로 가지고 왔었을 때는 어떤 좀 상징적으로 뜨개질의 어떤 연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 시실과 날실의 어떤 패턴이 주고 있는 이미지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러 앉아서 뜨개질을 하면서 나누던 어떤 연대감,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되게 여러 가지 반전을 많이 겪었는데, 갑자기 뜨개질을 안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왜 뜨개질을 안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다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야근하고 출장 중이고, 예, 이제 좀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바빴는데, 결정적으로 그때 무슨 계기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한진인가 강정마을인가 어딘가에 희망버스 같은 걸 타러 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한 번도 그런 사회적인 연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구호를 외치거나 뭔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용기를 내서 우리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큰 마음을 먹고 나를 딱 잡았는데, 야근이랑 출장 때문에 못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회사는 똑같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사회적인 가치를 계속 실현하면서 명성은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고 있을까라는,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질문들이 좀 연결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약간 노동 문제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원 퇴사를 하리라고까지의 그 상황은 저도 정말로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엔딩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이게 그 엔딩이 새드 엔딩인가요? 해피 엔딩인가요? 해피엔딩입니다. 이게 영화의 주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영화라는 어떤 구성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건 방금 해주셨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영화의 시작은 사실 야근에서 시작이 된 거죠. 야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어떤 개인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뜨개질을 시작했던 거고, 근데 그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야근을 하고 있는 어떤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게 꼭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같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뭐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은 더 큰 사회 문제로까지 이렇게 더 이분들이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장되어가는 느낌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조금 옛날 생각이 났었는데 저도 지금은 뭐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들어갔던 직장이 그 방송 다큐멘터리를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는 그 방송 다큐멘터리는 뭐그 공중파에 방송되는 방송 다큐멘터리인데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휴먼 다큐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그 다큐에 대한 꿈이 너무 컸었고 그리고 뭔가 이거는 내 꿈도 있고 이게 이 다큐멘터리에 갖는 사회적인 의미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되게 보람되다라고 하는 감정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저도 이제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내가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인식을 하지 못했었고 굉장히 박봉이었거든요. 거의 이제 100만 원이 안 되는 뭐 식대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근무는 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 못 들어가는 정도였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밤을 새고 그러면서 뭐 한 8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이 일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뭐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서 찍기도 하고 카메라도 대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그 흑인 노동자들을 찍는데 가만히 인터뷰하면 그분들이 저보다 월급이 2배가 많아요. 주 5일 근무고 뭔가 이게 혼란스러움이 생겨나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어떤 대의라고 하는 것과 그 과정이 갖는 되게 모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대대로 그냥 관성처럼 흘러내려져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에서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배경이 되는 회사와도 좀 관련이 될 테고 또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연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 친구들이 다니고 있었던 회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제 곳이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쭉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쟤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임금 체불 중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고 있고 뭔가 고발 다큐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닐 텐데 그런데 사실 이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그냥 선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혹은 진보적인 어떤 일을 이제 한다는 그런 또 사회적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좀 퀘스천이 있었던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연대가 아닐까라는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회사도 이제 되게 이 친구들의 어떤 그런 시도들하고 되게 조금 맞닿아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사가 되게 이루고 싶었던 일들은 되게 많았었을 것이고 어떤 그 지향하는 것들이 결코 이제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실현되면 그렇게 원래 생각했던 대로 좀 실현이 잘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무한 경쟁 이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사실은 그것도 같이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제는 좀 그렇게 앞만 보고 경쟁하듯이 앞만 보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을 좀 멈추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이제 약간 상징적으로 야근이라는 제가 약간 상징적으로 그런 사회를 좀 나타내고 싶었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면은 해답은 연대가 아닐까라는 의미의 뜨개질을 이제 상징으로 쓴 건데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저는 대안적인 어떤 시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연대를 했는가. 그런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뭐 피드백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제가 여성 감독님들께 지금 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제목은 야근 대신 뜨개질입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여성 감독님들은 아 제목만 듣고도 아 참 너무 좋다 잘 만들어봐라 막 이러시는데 남자 감독님들한테 이걸 설명하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왜 노조를 만드는데 뜨개질이 나오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뜨개질 때문에 이 영화가 너무 제가 그때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개 피칭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영화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좀 더 저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남성 감독님께서 피드백을 주셨을 때 뜨개질 때문에 영화가 너무 작아 보이고 이 영화는 특별히 돈이 많이 들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뜨개질을 좀 어떻게 해봐라. 빼봐라. 근데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은 뜨개질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많은 몇몇 관객분들이 근데 뭐 영화 제목이 낚였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왜 뜨개질을 안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전체를 그냥 다 뜨개질로 본 거거든요. 이 연대를 하는 과정이. 근데 아무튼 뭐 그런 피드백들도 많이 받아서 그래 이렇게 작고 너무 소소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큰 힘을 그런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져오는지 마지막에 짠 하고 보여줘야지 라고 이렇게 타인데서 생각했던 거는 얘네들이 그 야근하고 바빠서 못 나갔던 그게 이제 강정마을이었는데 그때 당시 강정이었던 것 같아요. 편물 이어붙이는 그 농성장에 짠 하고 나가서 그 현물들을 크게 이어붙여가지고 착 펼치면서 이렇게 끝내는 뭔가 그런 엔딩을 딱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들 퇴사를 한다고 그러더니 심지어 나나는 퇴사를 결정한 이후에 얼굴 표정이 되게 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울해 있고 전혀 그런 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걱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결국 그래서 얘네가 한 건 뭐야? 이룬 건 뭐야? 진짜 그래서 아까 새드엔딩, 해피엔딩이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계속 저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봤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읽었던 저 금요일 밤의 뜨개질 클럽이라는 그 책이 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고 그때 이제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 이 친구들의 이런 행동들이 전혀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되돌이켜보면 사실 영화의 초반에 나오는 세미나 장면 같은 것도 회사에서 제공을 해준 세미나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노조의 전신이었죠. 이 친구들이 우리가 스스로 그때 부제목 그 세미나의 부제목이 버텨보자 3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3년이 고비인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게 연애도 그렇고 뭐 결혼 생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버텨보자 3년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보자라는 의미로 세미나를 기획을 했었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더더욱 뭔가 노조를 만드시다도 쉽진 않았죠. 어쨌든 이 동을 이렇게 띄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맨 처음에 뜨개질을 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명등포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었고 명등포 프로젝트가 물론 하루 만에 철거가 됐지만 근데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 바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꽤 반나절을 버텼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영화에서는 편집이 됐지만 영화제 버전에서는 밀양 765 프로젝트라고도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밀양 그거를 계획할 수 있었고 그때 바느질이 좀 실패했지만 결국은 실제로 이 친구들이 셋이서 농활을 가거든요. 밀양에. 그렇게도 또 연결이 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떠난 후에라도 나나 혼자라도 다른 사람으로과의 연대로도 확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나가 옥상에서 여길 넘어가면 다시 여기로 넘어오지 못한다. 여길 넘어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그 다음에 있는 무언가를 보면서 가는 거지 다시 여기로 오지는 않는다. 라는 말처럼 이 친구들의 어떤 그 경험들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던 차에
그 책에서 맨 마지막에 그 자기 자신이 만든 옷을 입는다는 것에 대한 그 글귀가 좀 되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생각을 해보니 이 뜨개질의 과정이 사실 비단 이 노조를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되게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제일 닮아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틀리면 다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뜨개질은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한 코라도 빠질세라 이렇게 뜨개질을 뜨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 치수를 이렇게 딱 재가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애정을 들여서 이제 뜨는데, 그러다 이제 한 코가 빠지면 좀 힘들겠지만 다시 풀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뜰 수 있고, 그리고 아마 뜨개질을 조금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뜨다 만 것들을 이제 옷장 속에 넣어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꺼내서 계속 다시 이어서 뜰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희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친구가 선물해준 떠준 목도리를 가지고 있다가 한 5년 지난 후에 그걸 다시 실로 풀어서 실로 만들어서 장갑으로 다시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모양으로 다시 뜰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다른 사람이 떴던 걸 이어서도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실패가 없겠더라고요. 실패가 없는 거죠. 그냥 단지 그때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모양과는 좀 다르더라도, 저도 그때 뭐 누군가에게 뜨개질 못하지만 한번 그 백이라는 친구가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때 뜨개질 해보라며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목도리를 한번 좀 떠보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다 풀어서 실 풀어가지고 벼룩시장에 갖다 다시 팔았거든요, 실을.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삶은 그렇게 또 다시 떠갈 수 있다는 거 되게 닮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뜨개질 끝나지 않는 그 실패가 없는 뜨개질처럼 그냥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제 얻게 되었구나 해서 저에게 주고 싶었던, 제가 생각했던 엔딩과는 달랐던 근데 저에게 주고 싶었던 위로였기도 했고, 이 친구들에게 영화 속 주인공 친구들에게 주고 싶었던 위로였기도 했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보시고 좀 비슷한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엔딩을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되게 현실하고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만들든 다큐멘터리를 만들든 사실은 어떤 극적인 구성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결말에서 그 연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짠 하는 장면들, 거기에 대한 유혹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길보다는 뜨개질하고 되게 닮아있는 영화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목적지향주의적인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충실히 옮겨 담는 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영화의 제목과 영화의 만듦새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영화 보다가 약간 가장 좀 상승곡선을 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나나가 그 변 대표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날개라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들에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 어쨌건 가만히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약간은 목적지향적인 상사, 혹은 또 남성이죠. 또 이제 주인공들이 여성이기도 한데, 약간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신 것도 조금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 회사 생활 하셨으니까 회사 내에서 약간 그 성별에 따른 어떤 가치관의 이런 것들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을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성별에 따른 가치관이 다른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촬영했다기보다는 확실히 다른 언어가 존재하는구나, 이 같은 일을 하는 한 공간 안에. 그게 어떤 좀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차이라기보다는, 근데 실제로 그 변과 나나의 테이블 자리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거의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 말한 것처럼 그 임팩트를 크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끼리 뭐 행복하고 너희들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되게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은 지금 뭐가 문제인가가 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나는 일단 내가 행복한 것이 우선이다. 약간 이건데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여기서 어떤 누구의 말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런데 이제 변이 말했던 그런 방식의 언어는 사실 우리에게 그동안 너무 익숙했던 언어이고 이제 좀 다른 방식의 다른 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또 대의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작은 것들은 조금 희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처럼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방식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나나는 우리 여자들끼리 뜨개질을 하자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전체 직원들에게 같이 뜨개질을 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이렇게 남녀 구분을 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뜨개질 해요라고 하면은 모였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보고 사실은 저 회사에 물리적으로 여직원이 훨씬 많았어요. 저런 저임금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010년 너무 근데 결국 제가 이 회사를 뭔가 고발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2010년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2010년에.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언제야? 2003년인가? 그때 제가 졸업 작품을 만들 제작비를 마련하려고 방학 때 위장 취업을 해서 그때 월급이 17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회사에 저 2010년 때 80만 원이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여직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훨씬 진짜로 많았고 보면 다 여성들 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어쨌든 저는 저임금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성들이었던 거고. 네, 사실은 뜨개질이 아까 감독님께서 내가 그냥 어쨌든 이제 크게 만드는 거를 이제 연출을 할 유혹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 편물들을 뜨개질 하는 게 정말 고된 중노동이거든요. 진짜 힘들고 엄청 2달 떴는데 그만큼 나온 거예요. 그 영등포에 그거. 그래서 사실은 오프닝에 막 이렇게 이어붙이는 이미지는 저희 주인공 친구들이 한 게 아니라 실제 강정마을에 이어붙이는 농성장이라고 이전에 당시에 전국에서 뜨개 편물을 이렇게 우편으로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큰 편물로 이어붙여가지고 강정마을 이제 농선청막을 이렇게 딱 덮는 그런 연대를 하셨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찍으려면 거기를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편물을 다 이제 이어붙일 수 있는 곳. 그래서 갔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이미지 촬영을 좀 했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뜨개질 굉장히 오래 걸리고, 목도 뻐근하고 먼지도 나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약간 좀 이렇게 해서 좀 이제는 그래서 아까 남녀의 차이라기보다는 아까 왜 남성 감독님들에게 이걸 설명하는 것이 오래 걸렸다는 게 사실은 남녀의 차이라기보다 저는 경험에서 이 차이가 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조금 변의 얘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그런 작고 소소하다고 생각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 조금 더 약간 이제 그냥 좀 단순하게 정말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회사면 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려면 그런 방식의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영화 완성되고 회사에 계셨던 분들과 함께 뭐 상영을 한다라거나 영화 보여주신 적 있으세요? 네, 그때 당시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퇴사자 분들께서는 이게 작년 9월에 완성됐는데 영화제 때 거의 보러 오셨었고 이제 변 대표님께는 계속 초대를 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오고 계시다가 이제 개봉을
준비하면서 이제 링크로 이제 보내드렸고 어떤 반응이 그 반응이 반응이 어떠셨는지. 어떤 얘기들이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아직도 그 회사에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시고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혹시 오해를 받으실까봐 이 회사가 근데 사실 저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회사도 그리 흔치 그렇죠.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걱정을 하시다가 굉장히 흔쾌히 개봉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번 GV에 초대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같이 그래서 지금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좀 같이 이제 모여서 보고 아예 좀 이런 고민을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기획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 GV의 관객으로 가보신대요. 궁금한데요. 꼭 오세요. 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혹은 영화 보시면서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이렇게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손을 들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지금 친구랑 보러 왔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근 대신 뜨개질이라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낚인 것 같아요. 뭐랄까 이 영화관에 오기 전에 저희 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요즘 시국이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위 왜 우리는 나가지 않는가. 그때는 연대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연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하면서 왔는데 마침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훌륭한 작품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연대가 시작하려면 일단 제가 그 연대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주인의식일 수도 있고 그 회사를 예를 들면 제가 이 노조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으려면 이 회사가 온전히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세월호나 그런 박근혜 하야 시위 같은 것도 좀 남의 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와 네 분의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뜨개질이 과연 그 시작점이었을까? 저는 시작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갖고 계신 심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는지, 물꼬를 트게 되셨는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물론 이제 조금 남들보다는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하고 어떤 좀 감수성들을 좀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어떤 그 집회 현장에 나서 구호를 외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남의 일 같고 그리고 사실 그런 곳에 혼자 나가는 게 마음은 계속 가지만 혼자 나기도 뻘쭘하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은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약간 내가 뭔가 좀 그래도 했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갖게 된 어떤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사실 출발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고 그런데 사실 영화 속에서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시작은 정말 처음에 시작은 그러니까 출근길에 단상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저 사람은 상대방은 그냥 내 진로를 방해하는 그냥 무언가처럼 느껴지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진짜처럼 그냥 다뤄진 느낌. 그리고 내가 치우는 게 아니면은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은 왜일까? 그럼 모두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게 살고 있는 약을 너무 많이 해서야 뭐 이렇게 해서 했다가 그때 자연스럽게
가지 한국사에서 일들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촬영을 시작하고 한 몇 개월 지나서 그 세월호가 이제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주희가 말했던 것처럼 주희가 이제 저 회사에서 제주 피스포트라고 그게 청해진 회원하고 사업 그 뭔가 파트너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어떤 자기랑 되게 살갑게 관계를 맺었던 되게 잘해주셨던 사무장님이 실제로 세월호에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 다른 그 사람들이랑 경험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 진짜 그러니까 이 뭐 세월호의 어떤 뭐 유가족이든 혹은 그 친구들이든 그런 식으로 언제 어디선가 나오고 어떻게 연결이 됐었을지 몰라, 뭐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그리고 나나는 밀양으로 실제 귀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남편이 목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밀양에서 집 짓는 뭐 그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밀양으로 귀촌을 굉장히 뭐 생각하고 있었던 와중에 하여튼 밀양에서는 송전탑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 의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게 내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살고 있고 실제 나랑 이제 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뭐 사고로 뭐 저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결국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이 친구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 친구들한테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누는 확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시겠지? 일단 모이고 나면 좀 쉬워지는 거죠. 자, 우리 뭐 해보자, 용기도 생기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영화제 버전에서 들어있었는데 제가 개봉을 하면서 빠졌던 게 이제 밀양으로 실제 농화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초반에 밀양 관련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것입니다라고 그분의 집에 가거든요. 그것도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그분 집이었고,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힘들 때는 옆집을 봐도 앞집을 봐도 뒷집을 봐도 다 나처럼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뭐 너무 힘들 때는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싶어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너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막 웃으시 같이 막 웃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대가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제 뭔가 내 편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그렇게 나에게 또 이어질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경험이 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영등포에 그 뜨개질을 설치했을 때도 아무도 거기에 정말 눈길 한 번 안 줬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서 만져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0대 이상의 여성들, 그러니까 뜨개질 해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뭘로 떴지? 왜냐면 표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게 뭘로 떴을까 안 떴죠.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 경험에서 그렇게 호기심까지 가는 거잖아요. 관심? 네,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이게 억지로 뭐 제가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이거는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억지로 뭐 가서 뭔가 해야 되라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서 그런 걸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어떤 그런 조금씩 갖고 있는 약간의 죄책감들. 약간 이제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왜 그러지 못하지? 약간 그런 것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의 그런 위로도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는 너무 합리화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되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운명적인 때가 또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싶은 말씀. 네, 일단 영화 되게 잘 봤고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되게 또렷하고 되게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나나한테 되게 많이 집중 좀 갔거든요. 궁금한 게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퇴사를 결정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전부터 이제 날개랑 그리고 변이랑 갈등 관계가 좀 보였던 거는 나나였고 그리고 나나가 변이한테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그런 퇴사 바로 전에 했던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전에 이제 나나가 이제 직원들하고 작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법 강의도 하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회사 뜨개질로 갖는 그런 연대 플러스 또 그런 지식이나 서로 알아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놓쳤고 했는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같이 연대를 넓혀갔다고 봤는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그 계기가 조금 궁금했고 근데 그게 혹시 나나 본인의 결심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은 같이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화면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그 뒷이야기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 엔딩에 보면은 회사를 다 같이 했는데 이제 뭐 여행을 가거나 이쪽 외국으로 가는 또 떠난 사람들 중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 영상적으로는 어쨌든 남아서 이런 새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나가 지금 그 마지막 엔딩 상황에서 생각하는 그 연대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그런 소위 말해서 희망 아니면 길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 혹시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질문해주신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좀 온도차가 좀 주인공 사이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한 이제 저희가 4, 5년 차쯤 되던 때였고 나나는 엄밀히 말하면 2010년부터 저 사무실에 있긴 했지만 다른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왜 2인 체제의 다른 회사인데 그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그래서 제가 촬영할 당시엔 저 회사에서 일한 지 한 1년째쯤? 그래서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막 내가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되게 열의가 넘치던 그런 때였고 주인은 이제 조금 약간 의리로 그냥 남아있는 듯한 약간 그러니까 약간 회사에 대한 애정이 조금 약간 내 할 일만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그냥 그런 상태여가지고 나나가 뭐 해보자 뭐 해보자 하면 사실 주인이 약간 워워 약간 이러던 약간 온도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주인은 이제 조금 그러던 차에 이제 회사에 그러니까 나나가 좀 생각했던 회사하고 조금 달랐던 약간 모습을 보이면서 근데 주인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실망 겪으면서 약간 퇴사를 좀 그거 자연스러운 준비를 하게 됐고 나나는 근데 이걸 바꿔보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았어. 나나는 계속 그리고 나나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였냐면 제가 나중에 만들면서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어딘가에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이제 어딘가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얘가 아니네 하면 다른 파라다이스 찾아서 계속 이동을 했다면 근데 자기가 이제 와서 느끼는 거는 어디나 다 문제들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말했던 것처럼 뭐 미량도 그랬고 뭐 감정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파라다이스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있는 이곳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만들어야겠다. 약간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변하고 나나의 그 테이블 자리를 지켜봤었을 때 저는 연애를 끝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제 나나는 사실 좀 붙잡아주기를 바랬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데 약간 저는 뭐 너랑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네가 손을 내미는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러니까 전 사실 저런 방식의 어떤 어제 좀 더 얼마 전에 엄기호 선생님이랑 집을 했었는데 훨씬 더 상처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사실은 그 변이 우리가 같이 일한 지 얼마나 됐지라고 할 때 제가 2010년에 입사를 했을 때 2010년 때 일을 했지라가 아니라 한국의 공동명의 역사 우리는 합의했다라고 본인은 이제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변이 계속 이걸 키우겠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회사를 사이즈를 좀 임팩트가 있게 뭐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얘기에서 나나하고 한계를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좀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회사는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때 그래서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만둔 분들마다 다 사정과 그 생각들을 다 여러 가지 있으셨겠지만 회사에서 그때 당시 한 10명 정도의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많이 그만두면서 바로 돈만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악순환? 약간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주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실은 지금 완전히 삶의 방식을 바꿔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 그냥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의 어떤 공동체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약간 주희는 아마 한국에 돌아와도 다시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쉽게 산다고 하지 않고 어떤 주위도 어떤 다른 지역으로 내려오는 공동체 생활 같은 거를 좀 실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됐고 네, 그래서 나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책을 만들자 이 친구들이 근데 여전히 그것도 더 지속성이 있어서 누구 하나가 막 자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지금 그때 투자자분들끼리 이기적인 여행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블로그에다 글을 연재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나는 또 다른 사회적 기업에 지금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키우지는 않고 어떤 적정한 약간 이런 유지하면서 그냥 그런 사회적 기업에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 답변 제가 중간에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때 조금 서로 용기가 되어주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쪽이 네, 영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봤고요. 저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잘 안 찾아보고 그냥 왔는데 되게 특별하게도 그런 여행사인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해봤고 그리고 NGO에서도 일을 해봐서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공감을 되게 오버해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모두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 회사의 결정을 이해하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왜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데 사회에서는 이런 정도의 대우밖에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중심적인 갈등이 이제 나나와 대표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질문은 감독님이 이 영화를 찍으실 때 이미 이 회사에서 일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어쨌든 일정 정도 외부자적인 입장에서 이 영화를 찍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외부자적인 시각으로 어떠한 것들을 좀 생각하셨는지 저도 이미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여전히 저도 여전히 그래도 저는 뭐 의사를 고발성으로 정말 특정 안 할게요.
저도 그 나라는 그 테이블 같은 거를 하면서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 혼자 그것을 이렇게 끙끙 앓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연봉 테이블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약간 그런 약속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어떤 부족감과 내가 뭔가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이런 일을 왜냐면은 다 계속 볼 사람들이고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상처받아서 이제 내가 뭔가 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고서는 근데 이때는 이제 서로가 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이제 지지해주고 이런 과정에서의 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친구들이 그 데미지가 조금 그래도 약간 보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나 마지막엔 그래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반복이 될 테고 하는데 결국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대뿐이겠구나라는 그냥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네,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사실 뭐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 선과 악도 굉장히 분명하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실제로 사는 삶에서는 사실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우리의 일상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뭐 꼭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는 어떤 되게 모호한 경계점도 있고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그 생각도 되게 낮아지는 순간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꼭 어떤 노동의 문제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혹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일상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뭐 그런 시각으로도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좀 많이 영화를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박세현 감독님 말씀 듣고 자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긴 시간 오늘 이루어질지는 예상 못했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오바해서 너무 말을 길게 한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야르무 시리즈를 사실 오늘 이렇게 한 번 있는 시사회가 아니라 여기 메가박스 백석에서 계속 상영되고 있는 개봉을 이제 지난주 17일 했고요. 계속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 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좀 보시고 오늘 좀 좋으셨으면 다음 주에도 계속 상영이 되니까 좀 친구분들이나 직장 동료분들이랑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너무 이런 제 자신 저도 싫지만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평점 같은 것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리뷰를 좀 잘 남겨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